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커브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안부 조정하는 팁과 그리고 색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부를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에서 후보 정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색을 조정하는 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색을 우리가 노출로만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마지막에 조금 더 가감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부를 조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일단 한번 그 사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안부 조정이 필요한 사진에 대해서 먼저 그 판단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은 어두운 부분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더 밝아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부를 조절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약간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은 쉽죠. 그러니까 커브를 왼쪽을 어두운 부분을 내리거나 레벨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마치 그 부분에 조명을 비춘 것처럼 밝게 하는 게 어렵죠. 실제로 그 조명을 비춰야 되는데 그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는 그러지 못했을 때 이렇게 안부를 살리는 기능이 매우 저는 포토샵의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안부가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사진이 나왔죠? 역광 아닙니까? 그죠? 역광에서 흙더미 뒤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개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출 보정을 특별히 하지 않는 상황이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거죠. 아랫부분이 밝아지면 하늘이 더 하얗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안부를 만져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진을 끌고만 오면 포토샵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로 작업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어둡게 표현됐다는 거죠. 일단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커브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되나. 히스토그램을 보면 다시 한번 이걸 창을 내리고요. 히스토그램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완전히 어두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중간보다 어두운 부분보다 더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밝게 해야지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내리면 되지 않나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약간 사진을 살리는 것도 되는데, 이것보다 안부의 기능은 어디 있냐 보세요. 이미지에, 제가 이미지에 다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의 조정에 그 중요한 게 여기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라고 있어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뭐 다 끝났네요. 그죠? 하늘을 건들지 않고 전혀 안 변했잖아요. 전혀 안 변하고 완전히 단절돼 있고 어두운 부분만 찾아가지고 쏙쏙쏙쏙 밝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데, 그 하나 아셔야 될 게 수치 조정을 안 했는데 35가 되어 있죠.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포토샵에서 기본 안부 조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35 정도 되는가 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안 돼 있고 35로 돼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정하면 돼요. 나중 0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이게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부가 밝아졌죠?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역광 아닙니까?
역광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런 톤이 그림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오는 사진들이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과하면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하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제 생각에 35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그 안부 조정하는 게 이게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것도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안부 조절은 이런 거죠. 그리고 명부를 조절하게 되면은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건들면은 이렇게 화질이 확 깨지죠. 그죠? 그래서 안부 100, 명부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진의 느낌이 지금은 화질이 좀 많이 깨지긴 했지만 이런 사진의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요. 줄여서 HDR이라고 하는데 HDR 기능이 포토샵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요즘에는 HDR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지금 찍기 까다롭잖아요. 하늘은 파랗게 하고 싶고 땅은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 땅을 좀 밝게 찍고 하늘을 어둡게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사진이 되겠죠. 깨진 거 빼고. 그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안부와 명부를 조절한다는 것이 뭘 위한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밝기를 고루고루 비슷비슷하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보면은 회화 보면은 하이라이트랑 어두운 부분이랑 대부분의 보통의 명화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균일한 느낌이 있죠. 극단적으로 하얗거나 극단적으로 검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은 뭐 정말 조심조심 만지셔야 되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이라이트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그랬죠? 촬영할 때 결정이 대부분 돼요. 촬영할 때. 찍을 때 하이라이트가 후보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섀도우보다 하이라이트가 더 후보종으로 할 수 있는 제한이 좁아요. 폭이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잘 찍어야 된다.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부 조절하는 이 기능을 제가 많이 쓴다는 게 그 뜻이에요. 찍을 때 명부를 조절하고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촬영하고 어두운 섀도우 안부는 후보종으로 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예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뭐 땡이네요. 그죠? 옵션이란 거는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안 씁니다. 너무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하면 다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여기서는 좀 더 어두운 부분에 색깔까지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안부를 조절하기에 글쎄요. 이 사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사진 제 생각에 안부를 살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아주 까만 부분이 있죠. 이렇게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 철거하는 집 저 구석에 안쪽에 이 그늘진 곳 같은데 이 부분을 이 부분만 밝게 해주고 싶다면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띡 하면 이렇게 되죠. 밝아졌죠. 근데 이 철근 같은 게 왜 밝아지냐면 이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검정이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철근에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철근 뒤에 그림자가 밝아질 때 조금씩 같이 밝아진 거죠. 컨트롤 0 하면은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부분 밝아주면은,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점점 밝아지면서, 보세요. 뒷부분에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죠. 컨트롤 Z 해볼게요. 아까 사진이죠. 그래서 Alt 컨트롤 Z 하면 다시 일로 오거든요. 컨트롤 Z 하고 Alt 컨트롤 Z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부를 보여줄 필요가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이 사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다면, 이 정도 저라면 할까? 그래서 그 찍은 다음에 기존 사진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Z 키보드를 많이 써요. 단축키를 이렇게. 이렇게 갔다 왔다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저장하시고, 아니면은 안 하면 되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안부 조절하면 되는데, 그 색 하나 더 아까 하기로 했죠. 색은 어디 있냐 보겠습니다. 이 사진 색이 좀 뭐랄까, 좀 채도가 약간 낮잖아요. 조금만 높이고 싶다. 많이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색은 어디 있냐, 이 조정 모드에서 활기와 색조 채도 두 개가 있어요. 이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면 색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톤 조정은 끝냈지만 조금 더 색을 더하거나 빼고 싶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기본이 이 색조와 채도입니다. 여기서 색조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져보시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시면 하시고요. 저는 이게 무슨 칼라 필터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변하거든요. 저는 뭐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요. 0으로 기입했어요. 입력했어요. 채도는 간혹 쓰죠. 간혹. 채도는 말 그대로 채도가 0, 이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채도가 0이면은 흑백이 되죠. 색이 완전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채도가 높아질수록 원색에 가까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색에. 채도가 100이죠. 100. 그 색은 이것은 포토샵은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아셔야 될 게, 가능하면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색은. 그러니까 밝기와 명암, 즉 톤만 조정하시고, 색은 가능하면은 그 카메라 자체에 세팅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의 그 색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 그리고 촬영할 때 중요한 색온도로 이 색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걸로 먼저 조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조금 더 가감하시고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화질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주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도는 높이면은 이렇게 지금 원래 있는 약간 약했던 노란색이 강조가 되어 있다고 죠. 그러니까 노란기가 있는 그 사진인데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반대로 하면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기 같은 것도 포토샵만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대단한 기능 같아요. 활기도 채도랑 비슷해요. 보시면. 근데 보세요. 100을 했는데도 활기 100인데 채도 진짜 조금 준 거랑 비슷하죠. 아까 채도 100 보시면은, 아까 안 해봐도 되겠죠. 굉장히 심하잖아요. 후보정을 하신다면은, 후보정에서 색을 건드신다면 활기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활기가 0이 되면은 흑백 비스무리한데 완전한 흑백은 아니죠.
채도가 완전히 0이 돼야지 흑백이 되고요. 그래서 활기는 뭐랄까요? 색감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게 그 폭이 좀 좁고요. 폭이 좀 좁고 좀 더 포토샵에 그러니까 사진 후보정에 적합하게 그 프로그래밍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활기는. 활기를 그래서 높이면은 활기 있어 보입니다. 네, 활기 있어지죠. 그보다 이 사진에 활기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선택을 먼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사진을 좀 더 한번 보정을 해보면은 요런 사진이 또 잘 먹는 것 같아요. 요 사진의 문제가 그 조명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조명이 없고 그늘진 곳에 그 이 기계 장치를 굉장히 그 클로즈업 해가지고 조리개를 굉장히 최소 조리개로 찍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참고로 어 포토샵에서 촬영했던 파일 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파일에 파일 정보라고 있어요. Alt Shift Ctrl I인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카메라 데이터라고 있어요. 두 번째 줄 클릭하면은 뭘로 찍고 무슨 렌즈로 찍고 노출이 어떻고 F13이네요. 조리개 최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문제를 파악해야죠. 개조가 너무 없잖아요.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이 사진에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이 너무 뭐랄까요, 뭉쳐있죠. 이것을 그 짜개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을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면 약간 그 구분되긴 해요. 하지만 원래 분위기가 없어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검정을 좀 더 이렇게 주면은 까맣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사진에서는 안부 조정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많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그 구분시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돼요. 어두운 영역은. 밝은 부분은 할 게 없죠. 지금. 그죠? 너무 좀 약간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그 큰 거부터 하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은 컵으로. 컨트라스트가 좀 약하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줘보는 거죠. 이렇게 주고 약간 S자로 만들면 컨트라스트가 높아지거든요. 혹은 어두운 부분 올리고 약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감이 조금 낮네. 여기서는 색감을 특별히 이 사진에서는 그 조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활기를 높여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보시면은 컨트롤 플러스에도 확대가 되거든요. 자, 지금 이게 100%네요. 100%인지 어떻게 알았게요? 이 왼쪽 밑에 보면은 나와요.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작아지고 컨트롤 플러스 하면 커지거든요. 200%, 300%. 그런데 100% 이상은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정할 때 쓰지만은, 자, 색깔이 보세요. 이렇게 그 촬영할 때 그 빛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후 보정으로,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 조정은 많이 하시는 게 좋지가 않은데 채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채도는 그래서 이제 0으로 했고, 활기를 조정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한다 그죠. 이렇게 오히려 뺄 수도 있죠. 그죠? 약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안부 조정하기 딱 좋은 게 이 사진이죠. 이런 거. 어느 거 해볼까요? 이게 낫겠다. 이게 보세요.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랬을 때 그 형태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부분은 다 묻혀 있고 어두운 부분이 다 지금 묻혀 있는 상황이고 밝은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러면은 시선이 이 삼각형의 눈에 가게 돼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계단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이 잘 보여야 되는데 뭐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야 되는데 컵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혹은 뭐 요새 밝아지긴 하는데 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커브보다는 띵 하면 이렇게 되죠. 많이 해결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이 배경이고 이 삼각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좀 죽여야겠다. 그러면 밝은 부분을 조정하면은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되고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50은 가능하면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줘볼까요? 이렇게 되네. 많이 달라졌죠?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게 원래 의도랑 좀 많이 조금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에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밝은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 금속의 느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콘트라스트를 높이는 거죠. 짜잔.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 Z Z 하면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lt 컨트롤 Z Z 아이고 Alt Shift Z 하면 되돌아오죠. 다시 하겠습니다. 되돌아오려면 여기서 다시 마지막 했던 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hift 컨트롤 Z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전과 지금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안부를 조절하는 거 방법, 그 다음에 색을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